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라이브 TV 방송을 맡은 오팀의 오경원 SM입니다. 오늘은 그 저희 모키의 29가지 펀드 중에 한 가지 순수 인덱스 주식형 펀드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공유하고자 합니다. 네. 그거에 앞서서 제가 그 라이브 TV 하는 거 보신 분들은 제가 지난번에 특히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주식 종목 하나를 추천드렸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실제로 저는 그 종목을 샀고 잠깐 보시면 제가 그때 추천드렸을 때가 84,900원이었고 그리고 방송했을 때 95,000원으로 11.9%가 올랐었거든요. 그렇죠. 이거 뭐 사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97,400원까지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이 한 14.7% 정도 수익이 났네요. 많이 났죠?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뭐 1,000만원 샀으면 147만원 수익 난 거고요. 뭐 1억 샀으면 1,470만원 번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투자를 했어요. 지금 실제 제 계좌입니다. 보시게 되면 좀 오경은 써있죠? 네. 수익은 한 일주일 정도 해서 481만 5천원 정도? 네. 근데 원래 500이 넘는데, 그 수수료 떼고, 이 정도 돼요. 그래서 뭐, 돈이 이렇게 많은 게 아니고, 무조건 오르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잠깐 마이너스 통장을 좀 이용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이용해서, 네, 수익을 좀 봤어요. 네. 밖에서, 이명신 FC가 강하게 웃고 있네요. 네. 블라인드 치고 했어야 되는데, 네, 아무튼 이거를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제가 주식 투자 잘해서 수익 봤다 이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고객이 변액이나 투자를 할 수 있는 강한 동기부여와 니즈와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이용합니다. 고객들 앞에서 변액이나 투자에 대한 제가 클로징을 할 때 저는 어플로 제 계좌를 보여줘요. 투자가 수익성이 있구나, 투자가 할만하구나라는 고객의 동기부여나 니즈를 제가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지점원들도 본인들의 계좌가 아니지만 내 계좌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또 우리가 투자를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국내 펀드랑 해외 펀드가 있잖아요. 그쵸? 저희 쪽 변액 라인업에도 국내 펀드가 있고 해외 펀드가 있는데, 변액을 가입할 때는 어떤 펀드가 좋을까요? 변액을 가입할 때 뭐 각자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만약에 내가 고객이라면 변액을 가입할 때는 무조건 해외 펀드를 가입하셔야 됩니다. 해외 펀드. 왜냐고요? 다른 것을 다 떠나서 뭐 수익이나 뭐 수익률이나 이런 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요, 국내 주식, 내가 만약에 국내 주식을 했어요. 주식을 사서 사고 팔고 해서 수익이 났어. 국내 주식은 세금이 없어요. 주식으로 수익이 나도 내가 세금이 없는데, 해외 주식을 내가 만약에 하면요, 세금이 있어요. 해외 주식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요. 근데 변액 같은 경우 어때요? 10년이 지나면 비과세잖아요. 그쵸?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정말 세금을 많이 띈단 말이에요. 양도소득세를. 근데 변액으로 해외 주식을 투자하면 세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원래 비과세 되는 국내 주식보다는 당연히 해외 주식을 해야겠죠. 해외 펀드를. 이게 되게 단순한 건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변액을 만약에 가입을 할 때는 고객에게는 해외 펀드를 추천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 외에 뭐 수익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이번에 우리가 새롭게 멀티종으로 출시됐었던 두 가지 펀드, 인컴 펀드 같은 경우도 해외 펀드예요. 해외 주식이고요. 자, 그래서 변액 가입할 때는 해외 펀드를 가입을 해야 된다.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은 제가 그 29가지 펀드 라인업 중에 순수 인덱스 주식형이라는 펀드에 대해서 좀 얘기할 건데, 그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바로 이 ETF예요. ETF. 자, ETF를 아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우리의 펀드 라인업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보험사의 펀드는 거의 다 ETF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ETF는 무조건 알아야 돼요. 정말. ETF를 모르고 변액을 판매하는 것은 생명보험사 설계사 시험을 안 보고 영업하는 건 거의 비슷한 정도로 그 비중이 큽니다. 자, ETF는 뭐냐면 약자예요. 영어 Exchange Traded Fund입니다. 이게 펀드예요. 펀드인데 Exchange 거래소에서 트레이디드 되는,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하게끔 만든 펀드라는 얘기예요. ETF는 펀드인데 여러분들 뭐 삼성전자든 뭐 LG든 주식을 사고 팔고 하잖아요. 주식을 거래소에서. 그렇죠? 그 주식처럼 이 펀드를 사고 팔 수 있어요. 신기하죠?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ETF는 자 보시면 인덱스 펀드랑 주식의 장점을 모두 갖추고 있다. 자, 첫 번째는 투자 성과가 명확합니다. 투자 성과. 그래서 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걸 보시면 돼요. 펀드 매니저의 실수나 개별 종목이 가진 위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아 시장 성과에서 소외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이것도 좀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인덱스 펀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인덱스 펀드는 쉽게 말해서 이제 펀드를 운영하는 게 사람이 보통 하잖아요. 펀드 매니저들이 펀드를 운영을 합니다. 근데 사람의 어떤 감이나 사람의 어떤 그 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 뭐 공부도 많이 했겠지만 시장을 분석하고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다 보니까 실수가 있을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펀드를 액티브 펀드라고 하는데, 이거와 반대가 패시브 펀드라고 하는데, 이게 인덱스 펀드예요. 인덱스 펀드는 뭐냐면 그냥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대로 사고 팔고를 하는 겁니다. ETF는 인덱스 펀드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고 팔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이제 투자하는 지역이나 투자하는 것에 대한 지수 있죠? 지수에 똑같이 연결해 놓은 거예요. 똑같이 연결해 놓고 그거를 똑같이 추적할 수 있게끔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해서 컴퓨터 하는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덱스 펀드는. ETF가 인덱스 펀드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적어요. 운용할 때 수수료를 내잖아요. 펀드 같은 경우. 사람이 하는 게 수수료 비싸거든요. 사람이 하니까. 근데 이제 컴퓨터가 하니까 수수료가 저렴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변액에 있는 펀드들이 수수료가 대부분 왜 저렴하냐면 거의 다 ETF, 인덱스 펀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순수 인덱스 주식형 펀드도 펀드 이름에 인덱스가 들어가죠. 그렇죠? 이거는 사람이 직접 사고 팔고 하는 주식이 아니라 컴퓨터가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소액으로도 분산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ETF의 가장 큰 장점은 소액 분산 투자입니다.
소액 분산 투자. 이게 뭔 말이냐면 ETF는 기본적으로요. 예를 들어 제가 그 반도체에 투자를 하고 싶어요. 반도체. 딱히 제가 뭐 선호하는 그 회사는 없고 반도체 업종에다가 내가 투자를 하고 싶어요. 제가. 근데 제가 만약 그러면 뭐 삼성전자든 뭐 하이닉스든 제가 주식을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제가 반도체를 투자하고 싶어서 반도체 쪽이 좋을 것 같아서 삼성전자를 만약에 샀는데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 공장에서 불이 났어요. 그럼 주식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그렇죠? 삼성전자에서 불이 난 거는 반도체 시장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삼성전자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반도체에 투자를 하고 싶었는데 아니 반도체는 내가 예상한 거대로 반도체 가격이 오르고 시장이 좋은데 삼성전자에 불이 나서 내가 손실을 보면 되게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반도체에 뭐 투자를 하든 반도체를 만들든 반도체와 관련된 회사들을 모두 모아서 그 회사들한테 다 투자를 하면 만약에 그 중에 뭐 한 개 회사, 두 개 회사가 그 회사의 문제로 떨어지더라도 만약에 반도체 시장이 좀 전체적으로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게 ETF입니다. 그게 ETF에 투자를 하면요. 뭐 ETF도 여러 가지 이제 ETF가 있겠죠. 그렇죠? 뭐 국내 순수 인덱스 주식형 펀드는 국내 주식 코스피에 투자하는 ETF예요. 그러니까 국내 주식 시장에 분산 투자가 쫙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제가 돈이 많이 없는데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고 싶다면 만약에 뭐 반도체에 투자를 한다 그랬을 때 그 회사들 주식을 제가 한 주씩 다 사는 것은 되게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돈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 만약에 뭐 반도체 관련된 회사들이 300개다. 그럼 300개를 제가 언제 다 사고 있어요. 그리고 한 주당 가격이 있는데 제가 돈이 별로 없다면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인이 돈도 없고 그리고 그런 어떤 매수에 대한 제약 때문에 분산 투자하기 되게 어려워요. 300개 종목을 내가 어떻게 관리해? 근데 ETF는 ETF 한 주를 딱 사면 이 300개를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순수 인덱스 주식형 ETF를 사면 국내 코스피 대기업들 주식들을 한 주씩 다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엄청나게 분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부 회사의 문제나 일부 뭐 시장의 문제로 주식이 출렁거리지 않아요. 단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만 영향을 미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코스피가 오른다 그러면 ETF 오르는 거예요. 코스피가 떨어진다 그러면 ETF도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ETF 펀드, 순수 인덱스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좋을 때 가입하는 거예요. 시장이 좋을 때. 왜냐하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전체적으로 기울잖아요. 그럼 인덱스 펀드는 절대 안 올라요. 무조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액티브 펀드를 하는 겁니다. 펀드 매니저, 사람이 하는 거. 사람이 그런 안 좋은 시장에서도 오를 만한 종목들을 발굴해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액티브 펀드 매니저가 하는 펀드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주시장이? 좀 오르고 있죠? 그럼 지금은 인덱스 펀드, ETF가 하기 좋은 때인 거예요. 자, 그리고 편리하고 투명하게 거래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되는 내역도 다 확인할 수 있어요. 뭐 저희는 fc.com에 그 특별계정 자료실에 이 운영 내역들이 다 나오죠. 그래서 ETF는 정말 장점이 많아요. 그래서 솔직히 뭐 투자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예를 들어 뭐 중국이 지금 엄청 떨어지잖아요. 우한 변현 때문에. 그럼 중국 ETF를 사시면 돼요.
중국 전체 시장이 폐렴 때문에 떨어졌는데 나중에 오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중국 관련 ETF는 오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렇죠? 근데 왜 보험사가 변액보험의 대부분의 펀드를 ETF로 했을까요? 왜냐면 보험사의 변액보험은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장기적으로 우리는 투자자들은 전문가들은 그래프가 우상향한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오르락 내리락 변동은 있지만 결국에는 계속 오를 거라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계속 오를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체 시장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ETF로 보통 세팅을 많이 하는 겁니다. 자, 인덱스 펀드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펀드인데 주식처럼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속하고 투명하고요. 자, 보통 이제 펀드 같은 경우는 일반 펀드요. 이 투자자가 그러니까 개인이 돈을 가지고 펀드 판매자한테 돈을 줘요. 펀드 판매자는 뭐냐면 판매점, 뭐 증권사, 은행, 보험사, 근데 다 판매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판매자가 이 돈을 또 운용사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운용사가 운용을 해요. 그래서 수익을 판매자한테 주고 수익을 개인한테 이제 주는 형태입니다. 근데 ETF는 조금 달라요. 이것도 펀드긴 한데 이거는 우선 자산 운용사 있죠? 운용사. 자산 운용사가 ETF를 만들어요. 어떻게 운용할지를. 그렇죠? 이걸 만들어서 거래소에 상장을 시킵니다. 거래소에. 만든 펀드를 거래하는 거래소 있죠? 거래소에다 상장을 시켜요. 그리고 이것을 개인들이든 뭐 기관이든 사고 팔 수 있게끔 해놓는 거예요. 주문으로. 좀 다르죠. 그렇죠? 자, 뭐 펀드랑 이게 뭐 비교를 하자면 ETF는 주식처럼 이제 매도 가능하고, 근데 펀드는 대주에 의한 매도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주주들의 큰 매도나 이런 것들이 펀드는 안 되는데 ETF는 가능한. 이거 주식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ETF는 주식처럼 보시면 되고 일반 펀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펀드로 보시면 돼요. 나머지를 기억하시면 더 헷갈리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 ETF를 만드는 운용사 있잖아요. 운용사마다 브랜드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삼성자산운용에서 만드는 거, 여기서 ETF를 만든 거는 브랜드가 코덱스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코덱스? 코덱스는 삼성자산운용사에서 만든 ETF입니다. 그러면 타이거, 미래에셋은 이름이 타이거예요. 타이거 ETF 이름이. KB는 KB자산운용은 KB스타. 한국투자신탁운용은 킨덱스 이 브랜드고요. 하나 같은 경우는 아리랑이에요. 아리랑. 촌스러운데 이렇게 뭐 많아요. 이거 외에도 해외 ETF도 당연히 그 운영사마다 또 브랜드가 있는 거예요. 다 있어요. 브랜드가. 자, 그래서 ETF는 삼성 쪽에서 그 미래에셋이랑 삼성이 양대산맥으로 제일 많이 운영을 합니다. ETF로. 자, 그러면 순수 인덱스는 자, 어디에 ETF일까요? 이 순수 인덱스 주식형도 ETF인데 운영하는 운영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디에서 운영하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자, 이거 우리 특별계정 자료실에 있는 자료인데 아래 좀 보시면 자, 포트폴리오 분석 및 펀드 기본 정보에 타이거 200이라고 되어 있어요. 타이거 200. 자, 아까 타이거가 뭐라고 했죠? 타이거?
타이거 미래에셋 자산운용사가 운영하는 게 타이거였잖아요. 그러면 이거 수익증권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타이거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펀드구나. 근데 200이 돼 있어요. 200. 그러면 이거는 우리나라 코스피 200에 연동을 했구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200이 뭔지 모르시는 분도 있죠? 자, 보통 우리나라 거래소가 두 개가 있죠. 코스피랑 코스닥이 있는데 코스피는 대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코스닥은 중소기업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되잖아요. 코스닥이 있다가 코스피를 넘어와요. 진짜 그래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코스피 200은 뭐냐면 코스피 대기업 중에 상위 200개를 모아놓은 게 코스피 200이거든요. 자, 그 코스피 200, 코스피에 있는 200개의 대기업 그 회사들의 투자하는 ETF인데 타이거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운영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그래서 이건 보면 운영사 봐봐요. 옆에 보면 미래에셋 자산운용 써있죠? 얘네가 운영하는 게 타이거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수수료 봐요. 0.3%잖아요. 되게 싸죠? 왜냐면 ETF니까 컴퓨터가 하는 거니까. 운영은 미래에셋에서 하지만 미래에셋에서 이제 프로그램 매매라고 하거든요. 그런 이제 컴퓨터로 매매하는 것을 미래에셋에서 하는 거예요. 수수료가 쌉니다. 근데 만약에 사람이 하는 펀드는 막 1%, 2%, 크게 막 3%짜리도 있어요. 비싸요. 근데 밑에 보면 이 코스피 200에 있는 종목들이 나와요. 여기에. 그러면 순수 인덱스 주식형 펀드는 국내 코스피 200, 대기업 200개에 투자를 하는데 분산 투자를 하는데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근데 삼성전자가 3분의 1이구나. 와, 그러면 여기 이 펀드의 3분의 1이 삼성전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삼성전자가 주식이 떨어지면 이 펀드는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하이닉스가 두 번째로 많아요. 그러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합치면 40% 정도를 이 펀드에서 투자하는 건데 이 얘기는 뭐냐면 반도체 시장이 만약에 좋지 않을 경우에 또 이 펀드는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렇죠? 그 밑에 또 네이버, 현대차, LG화학, 셀트리온, 신한지주, 삼성 SDI, KB금융, 현대모비스 이런 식으로 있는 거고 이거는 상위 10개 있는 거예요. 투자를 많이 하는 상위 10개만 여기다가 해놓은 거고 나머지 190개가 또 있어요. 근데 이거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없겠지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확인하냐면 이거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만든 ETF잖아요. 타이거 200. 그쵸? 미래에셋 자산운용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타이거 200 저거를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이 200개를 엑셀로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겠죠. 네. 저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좀 체크해보는 편인데. 자, 그래서 순수 인덱스 주식형은 이 코스피 200, 코스피 지수랑 상당하게 연동되어 있어요. 자, 운영 전략을 한번 볼게요. 이 펀드는 어떤 전략을 갖고 있냐면 코스피 200 지수를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에 찰떡같이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코스피 200 지수를 따라가게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ETF, 아까 말씀드린 타이거 200,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그 거래소에다 상장시키는 ETF잖아요. 그러니까 그 타이거 200들을 활용을 해서 코스피 200이랑 이 수익률과 유사하게 운영하는 게 목표예요. 이 펀드의 목표야, 전략이. 이 펀드의 전략은 코스피 200을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펀드는 코스피 200 펀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순수 인덱스 주식형 펀드가 되게 어렵잖아, 말이. 그렇죠? 이 펀드는 그냥 우리나라 대기업 200개 회사에 투자하는 펀드예요. 그냥 그렇게 보면 돼요. 고객들에게 그렇게 심플하게 설명을 하면 돼요. 자, 근데 이거를 왜 알고 있어야 되냐면
아까 해외 펀드랑 국내 펀드 중에 당연히 변액은 해외 펀드라는 게 유리하다고 했는데 어차피 그 국내 걸 잘 안 할 건데 왜 순수 인덱스 주식형 펀드를 알고 있어야 되냐면 오렌지 변액연금 아시죠? 거기에 순수 인덱스 주식형 펀드가 의무부가가 되세요. 의무부가예요. 20%가. 그래서 만약에 변액연금 같은 경우 우리가 가입시킬 경우에는 이걸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무조건 들어간다니까요. 자, 그리고 이 펀드는 그렇다고 해서 뭐 코스피 200, 그러니까 타이거 200에 100%또 투자되는 건 아니야. 보시게 되면 수익증권 있죠? 이게 ETF예요. 그러니까 ETF의 93% 정도 투자가 되고 나머지 7%는 유동성이라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예금이에요, 예금. 그냥 금리형 상품에 넣어둔 거예요. 유동성 있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대부분은 ETF에 투자가 되죠. 자, 이 펀드는 지난달에 7.16%가 수익이 났어요. 그리고 이번 달에 2.83이 났는데 이번 달 한번 봅시다. 자, 1월 달에는 이 코스피 200 지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경제활동 둔화에 대한 우려가 투자 심리 위축시키며 3.15% 하락하였습니다. 처음에 코로나 창궐했을 때 많이 떨어졌었죠. 그렇죠? 그때 코스피가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리고 국제보건기구 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글로벌 위험 수위를 보통에서 높음으로 수정했고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사태 확산 우려를 높인 점이 글로벌 증시에 큰 타격을 주었다. 그러니까 WHO에서 공식적으로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주식이 다 좀 떨어졌던 거예요. 당연히 국내 주식도 떨어졌죠. 이후 FOMC에서 연준이 금리의 동결 및 자산의 매입을 2분기 중순까지 유지하기로 발표한 점은 증시 하락폭을 이제 막는 요인이 되었다. 그렇죠? 미국 연방준비제도, 우리나라로 치면 미국의 이 FOMC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 약간 기준금리를 정하고 정책을 정하는 한국은행 있죠? 한국은행 정도로 보시면 돼요. 여기서 금리를 동결시켰어요. 기준금리를. 그리고 자산 매입을 계속 이제 뭐 돈을 풀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떨어지던 게 조금 이제 방어가 된 거죠. 자, 펀드는 주로 타이어 200 ETF에 투자했고 ETF가 시장 대비 상회하는 성과를 보임에 따라 펀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여기에서 코로나가 계속 이제 조금 또 우리나라도 지역사회로 뭐 감염되는 거 아니냐 좀 위기론이 좀 나오고 있고 중국도 코로나의 그 감염자가 멈추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이 순수 인덱스 주식형 펀드를 해야 되냐? 해야 됩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제가 우리 팀원들에게는 얘기했지만 예전에 사스나 메르스가 있을 때도 엄청 떨어졌어요. 근데 한 달 만에 다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염병이 돌고 3개월 후에 평균적으로 20%가 올랐어요. 네, 코스피가. 그럼 이번에 뭐 똑같이 오른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전염병이라는 것이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멈추겠죠. 그쵸? 언젠가는 이 위험이 멈추겠죠. 이 위험 때문에 주식이 떨어졌다면 이 위험이 멈추면 주식이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고객들에게 변액이나 이런 투자 쪽을 클로징하기 정말 좋은 때예요. 솔직히 말하면. 왜? 이 위험이 앞으로 없어질 것은 뻔히 아는 거니까. 주식이 오를 게 뻔하니까. 그래서 제가 호텔신라도 추천을 드렸었던 거예요. 생각보다 빨리 회복을 했고 수익을 많이 봤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펀드는 2014년도 8월에 설정이 됐어요. 그러면 펀드가 지금 제가 보니까 한 5년 6개월 정도 됐거든요. 5년 6개월. 근데
지금 이 펀드 만들어지고 나서 총 수익이 17% 정도, 17% 정도 수익이 한 3, 4% 났네요. 수익이 3, 4% 났고, 근데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좀 올라갈 것 같아요. 국내 주식 당연히 올라갈 것 같고, 자, 그래서 이 그 회사에서 주는 특별계정 자료실에 있는 이 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대충 이 펀드가 어떠한 전략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그리고 어떠한 펀드인지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고, 흐름도 알 수 있어. 지난달, 이번 달 다 흐름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기억하셔야 될 게, 이 소수 인덱스 주식형 펀드는 오렌지 변형 연금 상품의 20%가 의무부가 되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순수 인덱스 주식형 펀드를 알려면 ETF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꼭 아셔야 되고, 그리고 ETF라는 것은 컴퓨터가 매매한다는 거, 그래서 수수료가 싸다라는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가 돼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기타 질문사항은 제가 뭐 받을 수가 없으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